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시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4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년 만에 제주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 안건이 상정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간선과 지선 버스의 기준 요금을 현재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3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10시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려 물관리 유공자를 표창하고 도내 6개 거점 정수장의 수돗물 합수식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채용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과 제주관광공사 13명, 서귀포의료원 2명 등 8개 기관에서 47명입니다.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오면서 다양한 꽃 축제가 열립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보론맛 튤립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고 서귀포시 남원읍 휴예리 유채꽃 축제와 제주시 한림읍 웨이뷰 유채꽃 축제 등 봄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공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어오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최근 4개월 동안 외국인 3명이 23만 명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됐는데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여행용 캐리어 안을 뜯어내자 은박지에 쌓인 하얀 가루 뭉치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필로폰 2kg을 숨겨오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과자 봉지와 신발 깔창 등에 필로폰을 숨겨온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여성이 검거됐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커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온 필리핀 국적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서 붙잡힌 겁니다. 가져온 필로폰은 7.1kg,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작년 11월 저희 세관에서 한번 적발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2월 달에 다시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좀 심각성을 느끼고 필로폰 4.3kg을 가지고 제주로 들여오려던 미국인이 푸켓공항에서 출발 전에 검거되기도 하는 등 제주가 마약 밀반입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공범 간의 대화 내역, 비행기 검색 예매 내역 등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밀수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검거된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지난해 11월 검거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이 전문 마약 밀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국정원,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해외에 있는 마약 조직원을 추적하고 제주세관도 제주공항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이 대폭 늘면서 해외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공항 직원들이 직접 청주에 찾아와 홍보하는 풍경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가운데 32%, 약 147만 명은 해외 여행객이었습니다.
1년 새 94만 6천여 명이 폭증하면서 증가율이 181%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일본. 부정기를 포함한 7개 노선에 절반에 가까운 여행객이 몰리면서 대만, 베트남 등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도 2달 만에 13만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깝고 그냥 편리하고 그냥 모든 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요. 국제선 출발장이 있는 공항 2층, 전통 복장을 한 일본인들이 분주합니다. 삿포로와 오비히로 등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 공항 그룹이 청주에 홍보 부스를 차린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장 가고 싶은지 투표하면 지역 특산물을 주고 무료 항공권 추첨 행사로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홋카이도 갈 일 있으면 청주공항을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볼 것 같다. 사실 그게 좀 호기심이 생겨서 설문조사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좀 궁금해가지고. 청주와 홋카이도를 오가는 정기 노선은 지난해 11월 처음 생겼습니다. 두 지역 공항의 업무 협약 이후 청주 거점 에어로케이가 매일 운항에 나선 건데 석 달 평균 탑승률이 76%를 기록할 만큼 인기입니다. 5월부터는 하루 2차례 출발로 늘고 도내 또 다른 관광지인 오비히로에도 국내 유일의 정기편이 개설될 예정. 홋카이도 공항그룹이 청주와 대전까지 찾아와 일주일간 홍보에 나선 이유입니다. 韓国中部の、基幹空港である、このチョンジュ空港両社で協力をしてですね、そのために我々、韓国に来て、路線の活性化を図るために今回このような、韓国 PR イベントを実施いたしました。 해외 공항이 직접 찾아와 노선을 홍보할 만큼 명실상부 국제 공항으로 성장한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추진이 본격화한 가운데 4월엔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5월엔 지방공항 최초의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제주도는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전라남도 광양시도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독일의 연구단체와 협력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수에서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 천암산단 내 액화수소 충전소입니다. 이곳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조합입니다. 특히 수소 분야의 R&D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은 광양시의 미래 수소도시 조성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only possibility to really get it green, so to really get it into a carbon-free future. So the question is, when is the right time point to do that transition and get experience with it? Go ahead, and then you will succeed. 광양시도 이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방문을 통해 미래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가정에까지 공급하는, 그래서 정말 청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2050년도에는 아주 수소 중심 도시, 수소 경제 도시로서 광양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은 광양시 의회와도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나주 에너지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소산업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로 광양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 방식과 관련해 기존 수전의 기술에 더해 메탄을 열분해의 수소를 생산하는 청록수소 생산 기술 도입 가능성도 제안됐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독일 현지에서 체결한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협력 약속을 구체화하고 수소산업의 정책적 공감대를 키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90km, 나머지 지역에도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오전까지 산지에 1cm 내외의 눈이 오거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4도, 서부 4도, 남부 3도, 동부 3도, 산간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8도, 남부 10도, 서부 9도, 산간은 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동남초등학교 여자 유도 선수단이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충남 보령체육관에서 열린 2025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여자초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에서 철원초등학교와 맞붙은 동남초등학교는 강서은과 김혜나가 내리 2경기를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장효민이 승리를 보태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전까지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념 기간이 운영됩니다. 추념 기간에는 제주도와 교육청, 4.3 평화재단 등이 제주도 전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됩니다. 또 벚꽃 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음주 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 현수막과 홍보탑 등을 설치해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엄수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추념식이 열립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제주도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가축 질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농장끼리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4월 초 예정이었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앞당겨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의심 가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O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전남에서만 4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 연간 300톤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대규모 숲이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9년까지 일반 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진 황근과 갯대추 나무를 활용해 축구장 면적 200개에 달하는 대규모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성 지역은 국내 최대 황근 자생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시작으로 구좌와 남원, 한림과 대정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달 넘게 보합세를 보이던 제주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일제히 내렸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49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0원 떨어졌습니다. 경유도 일주일 전보다 33원 내린 1,607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주 연속 하락한 데 반해 제주는 보합세 끝에 하락을 시작했는데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게오르그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면담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역사적 화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 설명한 뒤 독일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슈미트 대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미트 대사는 또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화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관광 박람회에 제주의 그린 관광을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